모닝체크부터 먼저 좀 살펴보겠습니다. 환율 얘기 안 할 수 없죠. 어제 환율 그 차트인데요. 이제 어제 확 1,455원까지 최고치를 찍고 중간에 1,440원대 후반 왔다 갔다 하다가 다시 1,450원 살짝 넘은 상태에서 마감이 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16원이 급등을 했으니까 하루 만에 16원 급등했다라는 거는 사실은 굉장히 위기급이죠. 무슨 외환위기라든가 뭐 금융위기라든가 이런 위기급의 어떤 상황이 벌어졌을 때나 나오는 건데 그만큼 이제 우리 외환시장이 좀 불안하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렇게만 놓고 보면 이제 진짜 우리나라 망하는 거 아니야 이런 걱정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 밑에 칸 보시면요, 이게 이제 비율로 따지면 원화가 마이너스 한 1.1% 정도 이제 가치가 떨어진 거고요. 보니까 유로화는 1.3% 떨어졌고요. 엔화가 0.85%, 그다음에 중국 위안화가 조금 덜 떨어지긴 했습니다. 0. 여기는 사실은 좀 약간 고정되는 부분이 있고 대만도 0.5%. 그렇습니다. 우리가 일본이나 대만에 비하면 사실은 한 2배나 한 30% 정도 더 우리 원화 가치가 떨어진 거는 맞습니다. 이제 우리 이제 이 수출 관련된 경쟁 그룹들이죠. 근데 유로화에 비하면 좀 그나마 좀 낫다고 볼 수도 있겠고, 그러니까 이 말씀을 굳이 드리는 이유는 뭐 괜히 그냥 드리는 말씀이라기보단 전체적으로 좀 달러가 워낙 강세를 보이다니까 다른 나라 통화 가치들이 다 떨어지고 있고 우리가 조금 더 하락폭이 큰 거는 사실이긴 한데 현재 우리가 한테 나타나고 이런 정책 불확실성 이런 것들이 좀 반영이 된 부분들이 그 정도, 그거를 빼면, 그러니까 이런 정치적 불확실성 이런 것들을 좀 빼면 우리도 N이나 대만 정도에서 뭐 아주 크게 차이가 나지는 않은 정도로 환율이 좀, 그러니까 우리 원화 가치가 떨어지고 있다. 이렇게 조금 더 냉정하게 좀 보실 필요도 있다. 이 말씀을 드리려고 그런 거고요. 달러 인덱스 보시면요, 엄청나죠. 108까지 좀 올라섰습니다. 이 밑에 표가 달러 인덱스인데요. 여기 좀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2022년 9월 114 이후에 최고치니까 사실 한 3년 가까이, 한 2년 한 3개월 만에 최고치를 찍을 정도로 달러가 좀 워낙 강세입니다. 이런 부분들도 이렇게 우리 원화 환율이, 이렇게 원달러 환율이 좀 오르고 있는 또 배경 중에 하나라는 점, 이런 점도 좀 감안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일 밑에 있는 것처럼 수출주들 연이틀 초강세인데 어제는 음식료, 조선주, 대신 반도체는 좀 많이 떨어졌죠. 그래서 저는 이 계속 고환율 수혜주들이 이렇게 돌아가면서 강한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다. 이런 말씀 오늘 좀 첫 번째 체크 사항으로 좀 드리고요. 자, 두 번째로 좀 가볼게요. 자, 트럼프, 머스크입니다. 오늘 들으신 말씀은 좀 이게 또 과거 이제 오바마 정부 때처럼 또 한 번 시장을 뒤흔들 악재가 될 것이냐 여부에 대한 부분인데요. 트럼프 당선인이 공화당과 민주당이 합의한 예산안 처리와 관련돼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트럼프의 당선인의 얘기는 이런 식으로 땜질식으로 계속해서 예산안의 이 상향을, 이 상단을 계속해서 올려가는 이런 식으로 좀 자꾸 해서 쓸데없는 짓 하지 말고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그거 없애버려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따져보면 예산안 관련돼서 계속해서 앞으로 올라가는 부분에 대해서 그냥 이제 그럴 만한 상황이 되는 거를 감안하라 이런 얘기가 좀 되는 거죠. 이 얘기를 한꺼풀 뒤집어 생각하면 이제 국채 발행 같은 이런 부분들에서 내가 대통령이 되고 난 다음에 좀 과감하게 할 건데 그런 부분들에서 의회가 자꾸 어깃장 놓지 말라 이런 얘기도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얘기를 한 게 이게 그래서 좀 반대를 했기 때문에 이달 20일까지 이게 처리가 안 되면요 연방정부 셧다운 되거든요. 물론 이제 아직 시간이 좀 뭐 많이 남은 건 아닙니다만 이제 다 됐기 때문에 이번 주말이 상당히 또 한번 분기점이 될 수 있지 않겠냐. 그래서 내일 주식시장, 또 뉴욕 시장의 이 상황이 상당히 좀 중요한 분기점이 될 수 있지 않겠냐.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어서요. 오늘 이런 부분들까지 또 우리 시장에 또 반영되지 않을까 그런 좀 걱정 들긴 합니다만 일단 이렇게 상황이 진행이 되고 있고 이걸 해결할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았다. 이 부분을 오늘 좀 두 번째 체크사항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 체크사항 좀 가보겠습니다. 어제 코스닥 시총 상위 종목들 표입니다. 쭉 있죠. 알테오젠부터 해서 엔캠 해가지고 이제 20위권까지 쭉 나와 있는데 바이오주들이 어제 줄줄이 급락을 했습니다. 알테오젠 3.5%, HLB는 그나마 좀 덜했고 메가캔바이오가 무려 7% 넘게 떨어졌고요. 쭉 보시면 삼천당제약도 5% 넘게, 전체적으로 바이오주들의 주가, 펩트론도 2% 넘게 이렇게 전체적으로 바이오주들의 주가가 상당히 좀 많이 떨어졌습니다.
이유를 좀 살펴보면 일단 미국의 생물보안법 이것 때문에 사실은 하반기에 바이오주들이 아주 급등을 하게 됐던 백그라운드에 있던 그 재료 중에 하나였죠. 이게 연내 통과가 좀 불가능할 것이라는 얘기가 좀 나왔고요. 좀 더 나아가서는 내년에도 통과되기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얘기까지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일단은 컸고 또 당연히 뭐 금리와 관련된 이런 매파적인 접근들 그다음에 미국 국채금리가 급등한 것들. 잘 아시는 것처럼 바이오주들은 금리가 떨어지는 그 수혜를 입는다는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좀 부정적인 영향을 좀 미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 두 가지 때문에 사실은 올라왔는데 이 두 가지가 사실 좀 막히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바이오주들에 대해서는 뭔가 어떤 모멘텀을 찾는 게 좀 쉽지 않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들이 좀 계속해서 시장에서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바이오주는 지금도 사실은 특히 이제 대선 전후로 해서 굉장히 좋지는 않은데요. 당분간 좀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을 찾기가 조금 어렵지 않겠냐 이런 부분들. 그래서 바이오주에 대한 투자 부분들은 혹시 지금 낮았으니까 계속 주가가 떨어지니까 저가 매수해야 되는 상황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는데 이런 상황들을 좀 잘 감안하시면서 바이오주들에 대한 이 투자 전략을 짜실 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